비가 조금만 내려도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 비행기만 타면 추락할 것 같다. 보고서를 쓰는데 오탈자가 하나만 나오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약간만 걱정하는 일이 생겨도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절대 불안하면 안 되고 긴장 절대 하면 안 되고 불안은 빨리 떨쳐야 되고 이렇게 강압한다면, 통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불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신의 평온,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불안의 특징, 불안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고의 습관들, 그리고 그런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죠. 불안은 느껴야 돼요. 불안은 사실은 건강한 신호이기도 해요. 주의하라는 신호거든요. 조심하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안을 좀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불안은 경고 사인이기도 하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감정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불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이 굉장히 심해져서 주관적인 고통도 커지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고 대인관계, 학업 기능,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불안 증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불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불안 장애가 되거나 불안 증상이 생겼을 때는 다루어줘야 하고 때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행동들,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건강하지 않은 불안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할 때 다소간 불안을 느끼니까 조심하게 되죠. 운전이 미숙하다면 운전할 때 불안을 느끼실 거고요. 그럼 정상적인 불안이죠. 주의해서 운전해라는. 근데 차를 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차문도 못 열겠어요. 갑자기 뛰쳐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못한 채 차에서 내려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 운전하는 게 겁이 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 거예요. 대중교통 타는데도 어려우니까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어려워져요. 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킵니다. 그 불안이 단순한 불안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인 증상들, 그리고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키고 고통도 심해요.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불안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불안 증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면 그 감정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너 불안해하지 마. 나 불안해 안 할 거야 라고 긴장하게 되면 불안이 더 심해지겠죠. 나 불안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압박하는데 긴장감이 더 느껴지지 않겠어요. 불안은 내가 지금 주의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조금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고 고통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근데 난 절대 불안하면 안 되고 긴장 절대 하면 안 되고 불안은 빨리 떨쳐야 되고 불안 느끼면 안 돼. 이렇게 강압한다면, 통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불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불안이라면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된다, 불안은 나쁜 거다라고 부정하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불안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장애를 내 힘으로 없앨 거야,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불안에 굴복해서 불안한 것들을 다 피해버린다? 차도 안 타고 지하철도 못 타겠으니까 아예 안 타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발표도 피해버리고 적극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공포가 너무 심해진다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불안한 증상을 적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점점 사람들을 회피하고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축되어 버리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을 잘하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불안을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불안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불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겠다, 불안을 통제하겠다가 아니라 건강한 불안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안 증상을 100% 없애겠다가 아니라 불안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목표한 행동까지 내가 목표했던 것을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은 내 마음속에서 재앙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이나 가벼운 불안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그리고 불안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재앙화라고 하는 사고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 비행기만 타면 추락할 것 같다. 보고서를 쓰는데 오탈자가 하나만 나오면 회사에 잘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약간만 걱정하는 일이 생겨도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마음속으로 재앙적이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면 몸은 마치 그런 것처럼 반응을 해요. 재앙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땀도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근육은 긴장하고 막 목소리도 잘 갈라지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재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분들의 마음 습관 중에는 재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의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걸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인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TV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어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일이라든지 어차피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이런 것들은 걱정해봐야 내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이라면 내가 하늘에 맡기자.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게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좀 받아들이자 라고 발생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낮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은 좀 수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해서 피곤하면 귀찮아지죠.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육체를 써서 막 중노동을 했다면 저녁 시간이 되면 만사가 귀찮고 소파에도 좀 쉬어줘야 돼요.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요즘 현대 직장인들은 육체 노동도 많이 종사를 하시지만 정신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피곤하다고 느끼고 일을 끝내고 오면 만사가 귀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도 몸은 많이 쓰지 않았지만 마치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한 것처럼 천근만근 몸이 피곤하고 모든 일이 다 귀찮게 느껴져요. 설거지도 하기 싫고 옷도 대충 아무데나 벗어놓고 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고지서 내는 것도 귀찮아지고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다 마냥 귀찮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귀찮아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면의 진짜 심리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는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럴 수 있죠.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진이 되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쳤구나. 귀찮아라니까 아니라 내가 많이 에너지가 고갈돼 있구나. 힘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겠죠. 또 하나는 귀찮아. 해서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불안을 회피하는 심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귀찮아. 알고 봤더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말로 불안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귀찮아. 비행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귀찮아라는 말로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발표도 귀찮고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귀찮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귀찮다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생기는 거예요. 귀찮아라는 것이 불안이나 공포, 부담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툭 하고 내뱉는 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회피 심리인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귀찮아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귀찮아라는 말로 자기를 정당화해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다. 회피를 스스로 정당화하게 되고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에서는 힘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죠. 불안하다고 무조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불안하게 되면 불안한 상상을 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커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뒷골이 땡긴다, 두통이 생긴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숨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공기가 충분히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손이 떨린다, 땀이 난다, 저리는 느낌이 난다, 어지럽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들이 불안 증상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겁니다. 뇌에서 우리 신체로 긴장하고 이완하는 신호를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그게 교감, 부교감 신경계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스트레스나 환경에 적응하도록 우리 생리 상태를 조율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근데 불안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계, 즉 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저하됩니다.
혹은 긴장을 유도하는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불안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이완할 수 있도록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평온,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복식호흡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들이신 것보다 1, 2초 정도 더 길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쉬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니라 배를 이용해서 충분히 끝까지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들이쉰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끝까지 하고 내뱉어요. 5분, 1분, 30초 적절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복식호흡을 많이 훈련받고 또 연습도 하고 계실 겁니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복식호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핵심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방식을 하나 찾아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일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틈틈이 불안해지면 호흡을 조정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는 습관을 길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호흡뿐만 아니라 호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요가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평안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고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었다가 운동이 끝나려면 심신은 이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불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산책도 좋아요. 목욕도 좋고요. 마사지를 받는 것도 심신을 이완하게 만들고 몸을 통해서 평온을 찾게 하거든요. 가드닝,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거, 자연 속에서 녹색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신의 평화, 평온을 찾을 수가 있죠.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리기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반신욕하거나 목욕을 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요가가 잘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식호흡이 잘 맞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초를 키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두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하듯이 틈틈이 생활하면서 자주자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자율신경계가 막 활성화되고 자율신경계의 힘이 커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한 석 달, 가능하다면 1년 혹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제왕화 사고구나. 내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사고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해결됩니다. 제왕화 사고구나. 내가 있지도 않은 일을 또 미리 상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기 상태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불안을 키우게 되니까요.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 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 습관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왕화 사고구나 라고 알아차렸으면 얼른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해야 돼요. 하시던 일 하시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재앙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왕화 사고구나. 책이나 읽자. 쓰던 보고서나 쓰자. 하던 운동이나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주의를 옮겨놓고 거기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만 안 하겠다가 아니라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주변 상황으로 주의 집중력을 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를 통해서 재앙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라는 걸로는 효과가 좀 부족하고요. 현실적인 활동과 감각에 집중을 함으로써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